비트코인 개미꼬시기일까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하락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트레이더 김학도입니다. 일단 어제 영상에서 초대형 고래와 개인 투자자들 이 둘이 지금 현재 커플링 돼서 아래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 내용들을 면밀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추후에 대한 반등과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들고 왔고요. 이에 대한 현재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적인 관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온체인적인 데이터들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텔레망에다가 온체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일단 블랙록 비트코인 이더리움 900억 원 매도, 그래서 시장 불안 심화에 대한 코멘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도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블랙록이 매각한 암호화폐 규모는 6억 7,300만 달러, 약 9,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번 거래는 일회성 조치가 아닌 일정 규모를 나눠서 수행한 조직적인 매도 전략으로 보이고 있고, 각각 약 300 비트코인 또는 1만 이더리움 규모로 배치된 거래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런 구간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는 단순 보유 조절을 넘어 기관 차원의 포트폴리오 조정 혹은 시장 유동성 공급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현재로선 ETF 유동성을 맞추기 위한 내부 조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셧다운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셧다운 현재 37일째 금요일 표결로 전환점을 맞을까. 그래서 사상 최장 셧다운이 지금 기록이 됐고요. 37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급여 없이 근무 중이고, 일부는 아예 휴직 상태다. 그래서 생계 지원이 중단되면서 식료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수천만 명에 달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정부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공화당은 민주당 표도 확보 가능하다며 협상 타결의 기대를 보이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고, 표결의 핵심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 이번에 상정되는 수정안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민주당이 거부했던 임시 예산안을 재상정할 것이다. 그래서 예산 만료 시점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고, 3개 부처의 1년치 예산을 함께 확정을 지을 것이다. 즉 정부분을 일단 다시 열고 일부 부처 예산은 내년까지 안정화하자는 제안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렸고요. 지금 현재 주말에도 대기 중인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지도부는 이번엔 반드시 마무리하자라는 입장으로 의원들에게 주말에도 워싱턴에 남아있으라고 지시를 했고, 주말에도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금요일 표결이 통과되면 셧다운 종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여전히 강경해 결과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표결이 또 실패할 경우 셧다운은 더 장기화될 위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폴리마켓에서 또 11월에 이더리움 가격 예측에 관련돼서 좀 온체인 데이터들을 갖고 왔는데요. 폴리마켓은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예측 정확도는 기간별로 좀 다르지만 1개월 전 예측한 정확도는 91.3%에 달했다. 그래서 이는 어느 리서치보다 조금 높은 정확도를 가졌고요. 11월 달 가격 예측은 51%가 3,000불, 32%가 2,800불, 29%가 4,000불. 조금 더 하락을 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온체인적인 데이터로.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비트코인 영구 보유자 매수 가속도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BTC 영구 보유자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단 한 번도 매도하거나 지갑 이동을 하지 않는 지갑의 보유자를 영구 보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갑의 지금 형태가 이 영구 보유자들이 계속된 매수를 진행한다는 것은 저점이라 판단하여 진행한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고요.
현재 100K를 잠시 돌파한 뒤 지금 현재 돌파해준 모습인데 102에서 103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하락 없이 105K까지 상방을 뚫어준다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코멘트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 비슷한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를 하나 또 가져왔는데 한번 그것까지 살펴보고 차트 관점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뿌렸다가 다시 한번 늦추고 국채 매입에 확대하겠다라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월가 시장이 좀 불안이 재점화됐다는 그런 경고의 기사가 있는데,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과 국채 매입 확대 방침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의 전반에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장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9월에서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12월 추가 인하는 경기 둔화가 명확해질 때만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섰다.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이제 이런 말을 바꾸면서 다시 한번 불안정 요소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국채 매입을 늘리면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연준의 느린 금리 인하와 대차 대조표 확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리고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의 비용을 높여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에너지 개혁 효과 일부를 상쇄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실제로 연준의 채권 보유액은 지난 10월 29일 기준 6조 3천억 달러로 만기가 도래한 채권 상환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국채를 추가 매입하면서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연준의 독립성이 좀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사실상 초대형 헤지펀드처럼 움직이면서 은행에서 막대한 자금을 빌려 국채 중심의 비다각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를 금융 안정성 강화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인공지능 등 빠르게 진화하는 혁신 기술에 뒤처진 채 금융 구조를 경직시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맞는 얘기죠. 아무튼 이렇게 온체인적인 데이터와 기사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파동 카운팅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WXY 파동으로 Y 연장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하나의 3파동, 3파동, 3파동이 끝나고 3파동, 3파동 두 개가 남아있다. 복합 조정의 WXY의 복합적인 기본적인 정의는 요 3333 패턴이기 때문에 아직 3파동에 대한 반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들을 좀 설명을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의 3파동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파동 카운팅적으로 ABC로 마무리가 됐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카운팅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카운팅 안에 ABC가 또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A 카운팅이지만 이 안에 ABC가 있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이 안에 ABC 카운팅이 또 체킹이 돼야겠죠. 그래서 현재 A 다시 파동을 만들어줬고 B 다시 파동 후에 C 다시 파동으로 만들어줬다.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피보나치를 한번 되돌려 봐야겠죠. 전체 이 한 사이클에 대한 되돌림과 그리고 이 마지막 C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체크를 해 볼게요. 일단 아직 전체 ABC 카운팅에 대한 되돌림으로서는 아직 382 구간까지 못 올려줬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 105K 구간이고요. 요 구간까지 아직도 못 왔다. 하지만 근데 이 C 파동으로 체크를 하면 382는 넘었습니다. 382 구간을 뚫어줬지만 전고점, 이 상승 웨이브에 대한 전고점을 아직 뚫진 못했다. 만약 이 구간이 뚫리고 0.5 구간을 뚫린다. 요 라인까지 받아들인다. 저는 메인 관점이 하락으로 현재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618과 0.5 이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웨이 상승으로 한번 위로 찌른다.
그럼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메인 관점에서는 개미코 시기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서 요 라인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 구체적인 타점들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어제 이 저점을 깨질 못했죠. 어제 100K를 살짝 뚫었었는데 이 저점도 못 뚫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과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과거 차트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 자, 일봉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구간이 여기고요. 과거 차트 이쪽으로 가볼게요. 21년도 불장 때입니다. 자, 이때 보면 ABC로 현재 마무리가 됐고 이 구간에서부터의 상승적인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개미들을 꼬셔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하락분에 대한 이 C파동에 대한 786 라인까지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쭉 당겨 볼게요.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을 유발을 시켰다. 이 구간이죠. 자, 그 말인 즉슨 현재 롱에 대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이런 원웨이 상승. 지금 236 라인도 터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하락 후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이 캔들 여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 현재 차트로 가볼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마무리가 됐고 C파동에 대한 전체 되돌림을 체크해 봤을 때 지금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236 라인을 터치해 주면서 계속 리테스트를 몇 번 거치고 나서 횡보를 거치고 원웨이로 뚫어주고 다시 한번 하락하고 원웨이로 뚫어주고 하락하고 원웨이로 뚫어주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과 여기 정말 잘 기억해 두세요. 이 구간과 과거 이 구간이 굉장히 유사하다.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상승 추세겠죠. 상승 추세로 보여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구간 저는 늘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항상 기다리는 타점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아 이 타점이 안 왔기 때문에 매수를 안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떨어질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타점이 안 왔기 때문에 저는 무포지션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웨이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하락을 보고 있다. 그래서 타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구체적인 타점과 이런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타점들은 제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온체인적인 데이터들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체인 데이터라던가 글로벌 주요 일정들 그리고 엘리엇 파동 그리고 피보나치 관점 타점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리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고 업로드하면은 4-5시간이 걸립니다. 편집하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을 보는 게 과거 시점을 보는 시청자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발빠르게 대처를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은 24시간 365일 다 열려있는 시장이죠. 저도 이 순간에서 거래량과 보조지표들 체크해서 상승 추세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 영상을 찍고 올리면 4-5시간 걸립니다. 결국에는 대응과 대처가 늦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 좀 편하게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리고 있고요. 이 텔레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채널 고정 댓글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인증 절차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제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추가적인 상승, 원웨이 상승 후에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개미와 고래들이 저점에서 매수하는 커플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들은 아래에서 사지만 고래들도 이미 물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큰 물량들을 던지게 되면 결국엔 개미들은 팔게 될 수밖에 없겠죠. 물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아래 구간에서 잡아가는 그런 고래의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한 방향성으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이죠. 뚫지 못했습니다. 뚫지 못했고 뚫지 못했고 뚫지 못했고 그러면 점차 삼각수렴으로 그려 나갈 수 있다. 이 구간에서 반등과 하락을 둘 중에 볼 수가 있다.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삼각수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삼각수렴은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칭 삼각형과 상승 삼각형 그리고 하락 삼각형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이거를 영어로 했을 때는 이 상승 삼각형은 ascending triangle 패턴이라고 하고요. 이 하락 삼각형은 descending triangle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런 대칭 삼각형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삼각수렴의 패턴의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대칭 삼각형으로 만약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점차 웨이브는 줄어들면서 거래량은 우하향하겠죠. 그러면서 한순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왔을 때 이때 추격적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그려나가서 올라가는 상승 파동이다. 그럼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들어가고 아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 아니면 반대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숏포지션을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를 들어가고 위에 마지막 파동의 고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명확한 삼각수렴에 대한 매매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터질 때 추격적으로 들어간다 라는 게 이제 삼각수렴 패턴 매매 방법이라고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변하는 관점과 그런 엘리엇 파동에 관련돼서 그리고 정확한 타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실시간적인 대응과 대처가 꼭 필요한 시장에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 고정 댓글란에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인증 절차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제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관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코인트레이더 김학도였습니다. 영상 마치시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